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이나 친구가 좌절을 하거나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주시나요? 뭐 어떤 분은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은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아파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세 분의 강연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강연 백도 씨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기른 딸 자식을 사과를 되어 도와 대중과 소통하는 젊은 소리꾼 국악인 박애리.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남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 9살 때 처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걸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운명처럼 접어든 판소리의 길. 그 후 두각을 나타냈지만 대학생 시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음이 나오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난 더 이상 판소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굉장한 슬럼프였죠. 하지만 소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건강관리는 물론 고음 대신 자신만의 소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고 대상 수상자는 박애리 씨. 마침내 모두에게 인정받는 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판소리, 창극 하면은 어르신들이나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야?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하나씩 설명도 해주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징검다리가 되는 소리꾼이 되겠습니다. 29년째 판소리 외길을 걸어온 국악인 박애리 씨를 소개합니다.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아다리가 났네.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사나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사세.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하리랑 아다리가 났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다리가 났네. 어서 오세요. 잘 들었습니다, 박애리 씨. 요즘에 정말 바빠서 어디 다른 데 가실 틈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짬을 내셨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낼 무대는 이런 무대가 저한테는 정말 귀하고 처음인지라. 판소리는 네. 많이 만나뵈도 앞으로도 네. 또 만나뵙겠지만 이 얘기는 할 기회가 별로 없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연습을 잠깐 밀어놓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그 하실 강연 주제가요. 상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네. 어떤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들, 몇 시간짜리 공연에 잠깐 나오는 단역을 하면서도 나도 언젠가 저 중심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수경낭자역이 됐네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상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상상할 때처럼 즐거울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러면 그 귀한 얘기를 또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해드리고요. 자, 이것도요? 네, 제가 이거 잘 할 줄 몰랐는데, 네. 자, 박수를 청해서 같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리꾼 박애리입니다. 아마 강연 백도씨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선 제 모습을 보고 아마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마 그동안 판소리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하는 드라마의 주제곡을 제가 직접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그런 판소리나 조금 아쉬웠나요? 판소리라든지 어떤 드라마 주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아주 조그맣고 내성적이던 9살 어린 소녀가 29년 동안 어릴 적부터 꾸었던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간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판소리만큼이나 구성진 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추임새를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들어보시겠습니까? 얼씨구! 네. 역시 저희 좋다라고 또 화답을 해주시는 네 분이 계시네요. 저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고 자란 그곳은 바로 예향의 고장이라 일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판소리라든지 국악을 자주 접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느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TV에 판소리나 민요가 나오면 얼른 부모님 몰래 채널을 돌리곤 했었거든요. 그러던 저는 몹시 내성적이고 수줍긴 했지만 노래 부르는 것만큼은 참 좋아했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만은 수줍은 모습은 간데 없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부끄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목포 시립국악원이라는 곳에 들어섰는데요. 들어섰더니 대청마루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고 저희는 그 옆에 아주 고운 선율이 들려오는 가야금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대뜸 어디 한번 줄 한번 뜯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줄을 뜯는 듯 만지는 듯 살짝 이렇게 건드리고만 말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유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무슨 가야금 줄을 제대로 뜯어야 연주를 하지 안 되겠다고 좀 더 큰 다음에 오라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코가 쏙 빠져가지고 엄마랑 고방을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선가 이제는 판소리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아가 우리 저 방에도 가보자 해서 들어섰는데 와, 67명 되는 언니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서 소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북장단을 맞추다가 멈추시고 아야 너 어째 우냐?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슬퍼서요. 감동적이어서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야 너 어째 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나도 잘할 수 있는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야금 줄을 뜯는 듯 만지는 듯 하고 나왔던 그 수줍은 모습은 간데 없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도 저거 잘하고 싶다. 나도 저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서 꿈틀꿈틀 거렸거든요. 선생님께서 기가 차다는 듯이 참나 너 한번 그럼 따라 해볼래? 그러시더니 저한테 한 소절을 불러주셨습니다. 갈까 보다 저는 눈물을 얼른 쓱 닦고 갈까 보다 하고 따라 불렀죠. 네.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쩜 이런 슬픈 음색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칭찬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제가 무슨 큰 인정을 받은 것 같고, 그래,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정말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나 봐 하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가지고 북 비슷하게 생긴 거는 다 잡고 두드리면서 소리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집에 있던 뭐 페인트통, 사골 끓이는 그런 큰 찜통이 있죠. 제가 많이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학교에서 배우던 소리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소리조로 막 불러보게 되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노래를 계속 끊임없이 흥얼흥얼거려서 친구들이 얘는 판소리하는 병이 있어, 노래하는 병이 있어, 그래서 흉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한 끝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주 대사슴놀이라는 큰 대회에서 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나가야 상을 탈 수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대회였고, 내가 이런 상을 타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늘 잘 나오고 좋을 줄만 알았던 제 목소리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목이 꽉 잠기면서 고음은 전혀 나오질 않고 목소리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나오더라고요. 나 목이 넘어간 거면 이제 다시는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발육부진이라 키도 작고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 높은 음을 아주 잘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할 만한 유일한 제 장기였는데, 저를 이루고 있는 큰 기둥이 뿌리채 뽑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음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구성진 소리를 더 연습을 해서 구성진 소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건 어떨까?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였는데 새벽 6시쯤 아무도 음대 연습실에 가지 않을 때 혼자 연습실에 가서 한 2-3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사람들이 오면 얼른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또다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때쯤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이 그렇게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괜찮으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바보같이 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무리하게 하던 것을 잠깐 쉬어두고 그때부터 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탄산음료를 하루에 커다란 병 한 병을 먹을 정도로 참 좋아했었는데,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고 맵거나 짜거나 하는 자극적인 음식도 멀리하고, 저는 지금도 한여름에도 얼음물, 찬물을 마시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고, 그렇게 내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배워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높고 맑은 음만 잘 나왔었는데, 그런 시련이 있은 후에는 낮은 음, 거친 음, 어떤 남자의 음색도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내 판소리가요, 어떨 때는 심청이처럼 아버지 진지 잡수시오 하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야 너도 많이 먹어라 하고 남자처럼 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론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게 배움이 되는 것만큼을 안겨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국립창극단에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창극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했던 작품 심청전에서 심청이 친구 10명 중에 1명, 그리고 흥보전을 하면 흥보 아들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심청이 친구 10명 중에 1명 하면서 맨 앞에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심청이가 임당수에 떠나는 걸 붙잡는 장면이었는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1부가 끝나고 선배님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 주인공 아니거든? 아무도 너 안 봐. 뭘 울고 그러냐? 너 때문에 웃겨서 연주를 못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2시간짜리 작품에 제가 무대에 나와 있는 시간은 2분밖에 안 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소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저 무대의 중심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명인, 명창, 거장들이 한데 한 100여 명이 출연을 하는 특별 기획 공연을 하게 됐는데 역시 저는 코러스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을 하는 분이 다른 일정 때문에 연습에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대본을 들고 대사를 대신 대역으로 읽어줬는데 음악극이다 보니 그 여자 주인공의 아리아를 불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연출 선생님께서 누구 바리공주 노래 아는 사람 없나? 하는데 제가 저 무대 구석에 있다가 바람이 분다 귀가 울린다 하는 바리공주의 노래를 시작했어요. 100여 명 되는 분이 일제히 고개가 저 무대 그 연습장 구석으로 싹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주변의 선배님들께서 야, 너 집에 가면 맨날 바리공주 노래 연습하고 있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제가 노래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공주 노래도 남자 주인공 노래도 맨날 흥얼거리다가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이렇게 탁 붙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코러스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바리공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난 정말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꿨던 게 9살 때였는데요. 29년 동안 한 번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아주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단역을 하면서도 나도 언젠가는 저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늘 주문처럼 제게 했던 말들, 긍정적인 생각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을 저는 배우고 느꼈습니다. 혹시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도 난 안 될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은 꿈을 부정적인 생각만큼 요만큼씩 멀리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어, 잘 될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언젠가 내가 꿈꾸던 미래를 선물로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박예리에게처럼 말이죠.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이거 연습을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되네요, 이게.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상상을 해도 현실이 되기까지는 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 그렇죠.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네. 보다 이렇게 많이 부지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그럼 어떤 상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상상이 네. 계속 현실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런 시련을 지나고 난 후에 무언가가 되고 싶기보다는 제가 하는 소리로 많은 분들이 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한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전파시키는데 제일 앞장서신 분이 바로 박예리 씨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네. 많이 활약을 해주세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오늘 상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박예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